네. 이재명 대통령은 왜 안 들어와요? 그 빨리. 네. 아, 뭐 참. 몸도 안 좋은데. 몸도 안 좋아 죽겠는데. 네, 목도 아픈데. 네. 빨리 들어오시죠. 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예.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필리핀에서 아주 정말 감동이다. 영화 같은 장면이 하나가 또 연출됐어요. 이재명 대통령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인권 변호사지 않았습니까? 근데 1992년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에 예. 필리핀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일하다가 예. 예. 산재로 팔을 잃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국은 진짜 문제가 많았더만. 네. 보상은커녕 추방을 당했어. 아 그냥 돌려보내요? 아니 그 피해를 당했는데 보상은커녕 추방을 당했어. 야. 그때 이 희생 노동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진행한 인권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이었던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겼어. 오. 근데 이번에 34년 만에 필리핀에서 만났어. 와 이거 영화네. 영화야 임마 자식아. 뭐 갈게. 뭐 갈게요. 그 장면 잠깐 영화가 아니고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당시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서 다치면 보상을 해주거나 치료도 안 해주고 그냥 강제로 출국을 시킨 때가 있었는데 RLC 이 소송 이후에 정부 제도가 바뀌어서 일하다 다치면 전부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바뀌었어. Hindi pa ako pinabayaan. Unang-una, ayaw Presidente Junior Taguio are my lawyer who helped me during the case there in Korea. 원래 대한민국 국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당시로서는 대한민국 국가가 좀 부족한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Salamat po. 원래 당시에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그렇게 써져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헌법대로 하자라고 하는 소송을 해서 이기는 바람에 이 제도가 바뀐 겁니다. RLC 덕분에 그 RLC의 후배들은 더 이상은 억울한 일을 겪지 않게 됐습니다. 와, 이런 외교가 어딨냐고요. 이거는 꾸밀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이거는 외교가 수십 년간 어디 있어. 꾸밀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정말. 와, 이거 진짜 너무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고 예. 정말 이거는 감동적이네요.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외교입니다. 예. 아, 굉장히 명장면이 탄생을 그러네. 했습니다. 근데 일부러 뭐 연출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자서전이 있잖아요. 네. 그 자서전에도 이 내용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직접 줬으니까 진정성이 있는 거죠. 아, 너무 좋습니다. 자, 네. 말씀드리는 순간 김용남 검사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사 그만둔 지가 언젠데 뭐.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혁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분들과 또 얘기할 게 있어. 이번 어. 순방과 관련해서 네. 검사님도 얘기할 게 있어요. 우리 기자님도 얘기할 게 있고. 음. 필리핀 국빈 방문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동포 간담회 자리에서 예. 아마 다들 알 겁니다. 마야광, 아 마야광. 박광렬이, 박왕열. 예. 마야광, 박광렬 그 카지노인가 맞나? 카지노요? 드라마. 네, 카지노. 미니 미니 시리즈. 예. 예,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그 모티브. 맞습니다. 이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의 범인 마야광 박광렬이 예. 얘가 지금 현재 필리핀에 잡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 예. 그런데 거기에서도 음. 이게 너무 얼마나 좀 부패했는지 예. 거기서도 마약을 팔아먹고 있나 봐. 감옥에서. 감옥에서도. 감옥 같지 않은 감옥이에요. 그래. 네. 휴양지 같은 뭐야 감옥. 그게? 그 드라마 보면 다 나와. 어. 이 이야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오혁진이 이 마야광을 취재했던 기자야. 아 오늘 아주 이야기 좋습니다. 오혁진 기자의 정체는 뭘까요? 이 사람 다해 대단한 뭐야? 기자입니다.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동포 간담회에서 예. 마야광에 관해서 언급했던 그 부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어제 마르코스 대통령께 이런 공식적인 부탁도 드렸습니다. 정상회의 석상에서 아는 분은 알 텐데 그 무슨 박땡렬이라고 박광렬. 있죠. 한국 사람 3명을 살해했다고 하던데. 근데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지금도 대한민국으로 마약을 수출하고 있다고 해요. 와.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뭐 애인도 불러가 논다 그러고 와. 텔레그램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마약 수출도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을 좀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징역 60년을 받고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임시로 좀 한국에 보내달라고 임시 인도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보겠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저한테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필리핀 입장에서는 망신이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죠. 그렇겠죠. 필리핀 입장에서는. 네, 당연하죠. 근데 대통령한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와, 나는 이거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게 되는 거는 사전 조율을 대부분은 하죠. 밑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하겠다고 상대국의 예고도 어느 정도는 해주고 네. 그쪽에 뭐 반승낙이 됐던 뭐 확정적인 오케이 여부가 됐던 대충은 물밑 작업을 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얘기를 뭐 꺼내는 그렇겠죠.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 이 케이스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저도, 뭐 저도 정확하게 확인은 안 모르겠어요. 됐는데요. 보통은 네. 다 얘기를 하죠. 음. 근데 이거는 얘기를 해도 예민한 문제죠. 그렇죠. 그렇죠. 얘기를 한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문제. 이거는 네. 결국 사법주권에 대해서 지금 있는 거는 뭐냐면 저 사람이 60년을 다 살고 나오면은 우리나라에 송환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금의 법은 한 필리핀 간에 네. 인도 협정이 이 사람의 형을 다 살고 나야 송환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를 건드린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또 체질적으로 이재명 대표 못 참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대한민국 마약이 이 사람 때문에 아직도 거래가 된다. 이건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네네. 자, 실제 어떤 상황인지 그거를 우리 기자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2021년부터 제 만나고 전화도 하고 필리핀 깜빵을 한 5번 정도 갔다 왔거든요. 와, 근데 어쨌든 박광렬이 필리핀 감옥 안에서 마약을 한국과 뭐 일본, 뭐 콜롬비아 조직과 결탁해가지고 유통을 하면서 국내 마약량이 폭증했던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로 뭐 윤석열 정부에서 옛날에 뭐 마약과 전쟁 막 이렇게 했던 적 있잖아요. 네네. 검찰에서도 네.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예, 근데 그 제가 그때 팩트 체크를 해봤는데 2023년까지 법무부가 한동훈 때요. 그 송환 신청서를 한 번도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씀하셨다시피 임시송환이라는 절차가 있긴 네, 한데 임시송환으로. 임시로 우리나라에서 재판받게 하고 다시 보내줄게. 그건 사실 좀 외교적인 문제예요. 근데 윤석열 정부 때는 그런 노력도 안 한 거예요, 사실. 네. 근데 그리고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권에서 그거 아주 진짜 네. 그런 게 앞뒤가 너무 괘씸해요, 앞뒤가 진짜. 그리고 경찰은 수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이제 박광렬에 대한 마약에 대한 거를. 아, 한국 경찰이. 네. 근데 검찰은 그냥 거의 안 했어요. 아,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대검에 소속된 수사관이 지금 필리핀에 나가 있어요. 네. 그 박광렬에 통해서 마약을 한국으로 누가 유통을 하는지. 근데 첩보만 듣고 수사를 못 해요. 네. 물론 필리핀 현지 경찰 당국이 협조를 제대로 안 한 것도 있지만 네. 한국 정부 차원에서 소극적으로 했던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제가 이번에 해외 국정감사에서 필리핀을 갔고 캄보디아도 문제지만 필리핀도 한인 대상 범죄들이 많아서 코리아 데스크가 여기 존재합니다.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코리아 데스크도 간섭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법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정보만 주거나 한국 관련하면 통역해 주는 정도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건드리셨으니까. 그리고 이거 범죄 도시에서도 배경이 된 거잖아요. 네. 이게 손 섞고 나오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 세 번째인가 뭐 거기 네네. 나왔었고 저도 탐사 보도를 많이 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렇죠.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온 거 그렇습니다. 같고. 네. 이건 지금도 이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 그 제가 있는 법무법인 직원 중에 한 명이 필리핀 살다 온 직원이 있어요. 예. 필리핀에서 뭐 닭집 했었다 그러던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지인 면회도가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교도소를 몇 번 갔었나 봐요. 그러니까 수감됐던 건 아니고 면회하러. 근데 네. 거기는 방이 없다는 거야. 이게 우리 같으면 이제 다인실이라도 8명 내지 10명 이렇게 가다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는 바깥 울타리는 있는데 안에가 없대. 그냥 그 안에는 자유롭게 다닌대요. 맞아요. 그냥 하나의 사회처럼.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 보면 사파리 투어 가면 적절하게, 적절하게. 우리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거지. 겉에 울타리만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적절한 분, 적절한 분. 적절해. 그렇다는 거야. 그래갖고 사파리야. 그 안에서 그냥 산대요. 잘 산대. 아, 그 안에서. 그래요? 그리고 뭐 휴대전화도 뭐 다 그 통하고 그래요? 그리고 워낙 좀 그 개발도상국들이 부패 지수가 좀 높잖아요. 부패가 그렇습니다.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안에서 거의 돈만 많으면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수감 중이라도. 네. 그 뉴빌리비드 교도소에 있다가 박광렬이 작년에 이제 다른 데로 옮겼거든요. 네. 마닐라 그 서쪽에 있는 섬인데 그 섬이 하필 또 그 필리핀에서 여행 패키지 상품으로 파는 관광 코스로 되어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행으로. 그래서 박광렬의 지금 현재 상태는 그 섬만 탈출하지 않으면 그냥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습니다. 에? 네. 그러니까 리조트네요, 그냥. 네. 진짜 그러네? 네.
그다음에 핸드폰도 계속 쓰고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마약 유통하고 있어요. 와. 그게 무슨 감옥이야? 아, 텔레그램으로 지금도 하나 봐요. 네. 뭐 요즘엔 텔레그램 말고 시그널을 많이 씁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시그널은 수사 협조가 잘 안 돼가지고. 아. 야, 이거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알겠습니다. 우리 기자님, 네. 오늘 아이템이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아, 오늘 좋았어, 박광렬. 박광렬 좋았어요.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잖아. 아, 좋았어. 좋았잖아. 박광렬. 박광렬. 예. 이게 진짜 심각하다니까. 예. 그리고 필리핀 내부의 치안 문제, 우리 동포들이 조금 힘든가 봐. 그러니까 그거랑 다 엮어져 가지고 예.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딱 이런 얘기 합니다. 음. 대한민국 국민들 건드리면 진짜 패가 패가망치다. 망친다. 예. 와, 든든하지 않아?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직장 생활할 때는 그런 말을 가끔 했었는데 건강도 실력이다. 아, 그래갖고 이제 출근해 갖고 약간 골골대면 이제 한 소리 듣고 그랬었는데. 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댓글로 충분히 욕 들어먹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아, 근데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말이죠. 사법적인 부분 이야기를 예. 좀 나눠볼 텐데 민주당이 또 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도부 중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청 김원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원내에서 지금 감투를 쓰고 있죠? 네, 오늘 대변인하고 있습니다. 원내 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굉장히 어렵게 사법개혁 법안 3개를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법부가 대놓고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 또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아, 맞아요. 나 이거 반대다. 아, 지금 못하겠다. 뭐 하는 거냐 국회. 네. 나 법원 행정처장 안 할게. 뭐 하는 거야, 이게? 하고 사의를 표했어요. 그런데 조희대가 그동안에 이걸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5일 만에 조희대가 사의 표명을 수용했어.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였습니다. 예.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꿈쩍하지 않고 사법개혁안 3개의 법안에 대해서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죠? 의결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부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됐다, 이제. 네. 통쾌하더라고요. 저는. 예. 국민의힘이 좋아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갑자기 사법개혁 3법 그 대통령한테 제1요구권 요구한다면서 청와대까지 계속 뭐 도보행진했잖아요. 봄나들이 하듯이. 봄나들이. 나 같은 네. 실제로는 윤호개인 예. 윤석열 대통령 외치는 그런 구구 세력들만 잔뜩 붙어가지고 내부에 있는 의원들조차 네. 반도 참석하지 않는 일이 예. 벌어졌었는데 엉망이에요.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제 했으니까 네. 이거를 공표를 했으니까 이제 안 걸어도 되잖아요. 안 속으로 걸어- 좋아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안 가도 되니까. 아니 오늘 아니 오늘 오늘도 오늘도 최고위를 의총을 청와대 거쳤습니다, 앞에서 의총. 아니 오늘도 도보행진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그렇죠. 취소했어요 네, 이미. 아, 그러니까 오늘- 이미 취소했어. 맞습니다. 아니 정작 대통령 해외 순방으로 청와대 없을 때요. 안 계실 때는 청와대 도보행진 네, 맞아요. 또 정작 네. 행복하니까 왜 또 걸어보니까 힘든 거죠. 힘들고 오늘 오전에 의총 거기서 하고 그냥 다 접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깔끔하게 네, 이건 뭐 됐습니다. 됐고. 예. 그런데 이 박영재 솔직히 우리 검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뭘요? 박영재 이런 떼쓰기 같은 거 솔직히 이거 솔직히 의미도 없잖아요. 법원 행정처장 그만두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렇죠. 사실은 법원 행정처장을 그만둬도 여전히 대법관이죠. 그렇습니다. 대법관 중에 일종의 뭐 우리가 대학 교수들 중에 보직 교수 있듯이 대법관 중에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보직을 맡았던 것인데 뭐 이제 행정 업무 안 하고 다시 재판 업무 하는 대법관을 하는 거라 네. 마치 그런 거예요. 그냥 원내 대변인 그만둔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아닌 게 아닌 것처럼 네. 큰 의미는 없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원님이 저 오늘 전격적으로 원내 대변인을 그만두겠습니다 해. 예. 그러면서 댓글에 아마 원내 대변인이었어? 이게 달릴 거란 말이야. 맞아. 그랬구나. 박영재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놈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사법개혁 3법이 그 국민의 기본권을 좀 확대시키려고 사실 한 거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대법관도 12명 증언하는 것도 들어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 원인을 자초한 게 사법 불신을 자초한 사법부가 이제 자초한 건데 그거에 대해 반성도 해야 되고 대법관은 그 전에 본인들이 계속 늘려달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늘려줬으면 그거를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현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이해가 안 가죠. 오히려 지금 사퇴할 것은 이런 사법 불신을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희대 진짜 지금 문제라니까. 책임을 지고 지금 사퇴를 해야 됩니다. 아니 오늘 뭐 저는 뭐 조희대 생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 거를 염두에 두고 조희대가 이 거부권 행사하라고 이거 사의를 받아준 거 아니었을까
압박 차원에서. 근데 물론 압박이고 뭐고 아무 의미는 없지. 네. 난 그래서 아주 정말 괘씸하더라고. 나 조이대가. 거기에 더해서 지금 그 노태학 그 대법관이 이제 네. 끝났잖아요. 그 왜 안 하는 거예요? 후임을 제청을 안 하고 있어요. 예.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이제 추천을 했는데 그 4명이 전부 다 판사들이거든요. 현직 판사. 맞습니다. 성향도 다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청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시민사회에서는 지금 대법관이 이제 앞으로 늘어나니까 좀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데 전부 다 판사 출신으로만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제청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번째 대법관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자기네들의 사법개혁에 대한 그런 반발하는 차원에서의 고춧가루 뿌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전혀 민심엔 동떨어진 그런 사법 기득권이라는 그 갈라파고스의 섬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는 조이대 거치 지금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 대표께서도 연일 이제 사퇴 압박을 네, 하고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또 일부 의원들은 이제 조역당하고 삼인당하고 같이 탄핵 그 공청회도 지금 열고 이렇게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그런 단계에 있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뭐 탄핵을 추진하고 이런 단계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저 조이대 대법원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반성하지 이게 않고 안 돼. 계속해서 기득권 여기를 지키는 안 돼, 그런 안 돼. 그 태도를 일관한다라면 그런 목소리 점점 더 강화되고 조직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검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송금 사건으로 무고하게 지금 기소가 돼 있는 네.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속될 뻔했어. 실제 2023년 9월에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이제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아, 이거 진짜. 김성태 녹취 다 공개됐는데 예. 그 녹취를 본 사람이라면 야, 이 검찰이 무고한 이재명 잡아놓으려고 진짜 이거 회유하고 협박하고 조작 수사했구나 할 수 있는 거다 하는 했죠. 거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 일단은 우리 검사님이 봐도 어제 보셨죠 녹취? 심각해요. 녹취로. 아니 그거 뭘 느꼈어요, 검사님? 아니 그러니까 김성태 피고인이 이제 면회 온 사람에게 한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하면 대단히 잘못된 일이죠. 그 네. 말이 맞다면. 예, 아니 안 맞을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말씀이 조금 김성태 약간 피고인의 딱하시네. 검사님 같으시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녹취록만 나왔다고 뭐 진상 조사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근데 어제 또 매불쇼 안 보셨네. 그 녹취록에 나오는 이야기와 실제 일어난 일들이 이게 맞아요. 타임테이블이 맞다고. 그러니까 지금 듣기로는 박상용 검사가 여기 뭐 매불쇼 출연하고 싶다고 얘기. 예,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출연하기로 했어요. 아니 제가 바로 제 침 뱉고 보내버렸어요. 예.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예. 수사받을 대상이다. 그렇지. 인터뷰할 때 아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조사가 됐던 수사가 됐던 이제 이루어져야겠죠. 네,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자,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 이거 굉장하게 심각하게 보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다음 주 목요일 3월 12일 날 그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돼 있고요. 국정조사 요구서를. 그리고 의결하고 이제 4월 안에 그 국정조사 마무리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국정조사 때 박상용 검사 나오셔갖고 거기서 할 얘기 있으면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네. 국정조사 나오면서 그 김성태가 한 녹취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진실을 규명해 보면 네. 이게 조작 수사하고 해유 협박에 의한 그 조작 수사, 조작 기소였다는 것이 저는 명백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검찰에서 뭐 이거를 박상용 검사 자꾸 저런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인정하고 공소 취소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정조사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공소 취소를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거는 확실한데 공소 취소에서 멈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기본값이에요. 예, 당연하죠. 얘네들 진짜 처벌받아야 돼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진짜 너무 심각해 얘네들.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처벌받은 바가 없으니까 아직도 까불잖아요. 다시는 이런 정치 검찰들의 행태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 당에서 김용민 의원이 아마 그 법안을 이제 발의한 거로 잘 알고 있는데 10월 1일 날 공소청이 이제 출범하잖아요. 그 이전에 검찰에서 있었던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의 뭐 진실화의 위원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그걸 규명하는 그런 법안을 아마 낸 거로 잘 알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런 훌륭하네요. 것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훌륭해요. 기존의 잘못된 검찰의 행태들은 다 정리하고 네. 새로운 공소청의 출발 네.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명확히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어제 좀 다뤘으니까요. 네, 네, 의원님과는 뭐 더 이상 다루지 않아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혹시 그 우리 의원님 하면은 상법 개정안에 네. 항상 선두에 선 분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또 다음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주가 오늘 누르기 방지법 같은 거 네,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0.8 그거 하지 마세요. 네. 왜? 너무 낮아. 1.0은 돼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민원 듣기로는 뭐 그거에 연동시키지 말라는 민원을 들었는데 아무튼 뭐 그거는 뭐 네. 제가 지금 자본시장법 이제 내일 이제 발의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PBR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PBR이 지금도 0.3, 0.4 낮은 데가 많아요. 특히 우리가 재료업이 많아서 그런데 많은데 그 1을 기준으로 해서 1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의무들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제가 이제 내일 발의를 할 것인데 네. 왜냐면 매년 이제 그 1이 2년 연속 PBR이 1 이하인 기업 같은 경우는 그 1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그런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네. 또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해서 PBR 1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의무를 담은 자본시장법이고요. 말씀하신 거는 주가누리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법 그렇습니다. 말로 서로 이제 네. 투트랙으로 같이 맞습니다. 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오늘도 그 당정협의 통해 가지고 우리 그 K 자본주의 특위에서 그 스튜어디시 코드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당정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하나씩 계속해서 차곡차곡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정말 그 이란 네. 그가 미국의 그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하루 사이에 1,300포인트가 빠지는 그런 너무나 속상했는데 예. 다시 오늘 또 아주 지금 맞습니다. 12%, 17% 이렇게 반등하고 있더라고요. 예. 아, 또 올랐어요 지금? 네, 지금 코스닥은 17%, 코스피는 12% 이상 또 오르고 그렇습니까? 있는데 네. 어쨌든 기본적인 우리 시장의 펀더멘털이나 뭐 밸류업 정책이라든지 유동성 이런 게 나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 저 문제만 좀 빠르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잖아요. 네, 장기전이 맞습니다. 될 거냐 끝날 거냐 네. 이런 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좀 들어오면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김현정 의원님이 앞서 얘기했던 내일 발의하신다고 하는 PBR 기준으로 일이 안 되면 뭐 앞으로 어떻게 네. 주가를 그 상승시킬지 뭐 이행 계획서 제출하도록 하고 하는 게 그 비슷한 내용이 이제 과거에 일본의 그렇죠. 도쿄 거래소가 했던 방식이에요. 맞습니다. 도쿄 거래소가 앞장을 서서 이 PBR이 낮은 기업들을 상대로 어떻게 할 건지 각 회사별로 뭐 계획 같은 거 보고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 니케이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이제 선두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한국 거래소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좀 아쉽죠. 음. 네, 도쿄 거래소하고 비교를 해보면 별로 하는 게 없어 보여. 한국 거래소는. 네. 그 관련해 가지고 네. 이거 두 분께 어떤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PBR이 네. 실제보다도 지금 더 낮은데 높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 왜냐? 분명히 있죠. 기업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정확하게- 의무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그건 좀 해주세요. 맞죠. 현실적으로 이제 PBR이라고 할 때 네. P는 이제 주가 프라이스고 B가 북밸류예요. 장부가. 장부가. 장부가인데 PBR이 뭐 1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뭐 30년, 40년 전에 취득한 자산, 특히 부동산 같은 그렇지. 거 그 장부가 현실이 반영이 안 돼 있죠. 자산 재평가를 안 하는 기업들이 그렇지. 너무 많아요. 이 얘기, 의원님 이 얘기 왜 안 해요? 그래서 아유, 참 사실은 의원님도.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 0.3인 기업들은 그러니까 뭐 얼마나 문제야. 사실은 0.1도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좋아. 그래서 네. 이거를 자산 재평가가 우리나라는 언제 주로 이루어지냐면 네네네. 그 회사가 팔려. 특히 사모펀드에 팔려. 사모펀드 그러면 팔려. 사모펀드는 이제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 주가를 높이고 이제 회사 가치를 높여서 뭐 7년이나 10년 이내에 되파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모펀드가 인수하면 거의 예외 없이 자산 재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뻥튀기가 회사 돼. 자산이 뻥튀기가 아니고 제대로 평가가 되는 제대로 거지. 돼. 지금 거의 현실가에 가깝게 재평가가 되는 거죠. 예. 우리 그 김용남 검사님 주식 얘기할 때 나랑 잘 맞아. 검찰 얘기하면 나랑 안 맞아. 아주 희한합니다. 주식 얘기 땐 통하네. 주식 얘기할 때 갑자기 너무 잘 맞아. 과거에 증권보험제 전문 검사셨다며. 이런 얘기할 땐 잘 맞아요, 저랑. 계속 주식 얘기 할까요? 그 부동산 얘기하면 또 안 맞아. 희한합니다, 이거. 안 맞는 게 아니라 얘기를 잘 안 하세요. 부동산 얘기할 때는요, 그냥 숨도 안 쉬어요. 뻔히 이러고 있어요. 한마디라도 한 걸 본 적이 없어. 이거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기업 가치 재평가하는 거 네. 의무화 네. 요것도 좀 법제화 시켜주신다면 저는 진짜 국회의원 김현정 오프닝마다 이름 거론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김현정 아니 그 지적하신 말씀이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특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제조업 쪽에 PBR이 너무 지금도 낮은데 사실 더 낮은 거예요. 그렇지. 의원님 다 돌려놔. 다 돌려놔. 정상화 시키는 거예요. 김현정 의원님 오프닝마다 김현정의 매블쇼 가겠습니다. 하여튼 코스피 만을 향해서 계속 전진을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진짜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줘요. 우리가 믿을 데가 의원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해줘요. 알겠습니다. 주가 만 가야죠. 가야죠. 예. 너무 좋습니다. 네. 김현정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다. 오늘 성과 있다. 성과 있어.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상황 아주 짧게만 좀 예. 살펴보고 경제 코너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너무 엉망이. 아니 우리 의원님, 네. 국민의힘에 이제 계셨고 그 동안에도 이제 뭐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역대 뭐 국민의 전신 이렇게까지 엉망일 때가 있었을까요? 엉망이었던 적은 여러 번 아, 있었는데. 여러 번 있긴 했는데. 근데 지금이 가장 엉망인 건 맞는 그건 거예요. 맞죠. 가장 최악. 아니 왜냐하면 와. 지금은 같은 당 소속의 현역 의원들도 지도부를 향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 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이고 마음대로 해. 아, 당신 마음대로 해. 근데 결과의 책임은 꼭 져야 돼. 아. 그때 가서 딴소리 하면 하지 안 마. 돼. 아, 그것만 약속받고 싶어 하는 거야 그렇지. 지금. 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너가 보니까 6월 지방선거는 무조건 망치는데 오케이 내가 그것까지는 내 오케이 인정. 하지만 그때 책임은 져라. 네. 아 요걸로 가고 있다. 아니 왜냐하면 책임을 안 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6월 3일 지방선거 결과가 참패를 했어. 네. 그럼 통상 이제 당 대표가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려와야죠. 남은 임기가 뭐 네. 얼마든 상관없이 사퇴하는 게 정치적인 도리고 그게 다 순리였는데 네. 지금 하는 거로 봐서는 선거 참패의 책임이 이른바 보수가 단결하지 못해서 졌다. 그렇죠. 아 그걸로. 그래서 우리 표만 다 투표장에 끌고 왔어도 우리가 이기는 건데 아. 우리끼리 분열해서 선거 참패를 했다. 근데 왜 분열했느냐? 한동훈. 를 비롯해서 나한테 시비 걸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나보고 물러나라고 한다든지 뭐 전륜하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분열주의자 때문에 선거를 진 거다. 그러니 내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대표 임기를 계속하고 계속한다. 선거 참패의 원인을 제공했던 분열주의자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내쫓아야 된다. 아 또 응징.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심각하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제발 참패하면 거의 참패할 것 같거든. 네. 참패하면 제발 물러난다고 약속은 좀 해주라. 네.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엉망진창 국민의힘 실상은 어떠한지 국민의힘 출입 기자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메스 박우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같은 듣보를 또 두 번째나 불러주셔서 그런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세요. 사실 국민의힘 별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 굳이 출입 기자가 이렇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계속 조롱 좀 해달라는 거예요. 네. 분석 필요 없어요? 아니 저는 집회 신고를 안 해가지고 예. 구호를 못 외치는 건 또 처음 봤어요. 이분들이 집회를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회하고 시위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 갑자기 수행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이제 스텝이 꼬일 때가 있는데 네. 이분들이 보통 그러니까 단식도 잘 할 줄 모르고 이제 갑자기 하면 되는 거로 해서 들어갔다가 이제 약간 망신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전형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제 도보투쟁 또 하려고 했다가 이거 또 했다가 괜히 또 왜 취소했어요? 오늘 하기로 해놓고. 사실 지난번에 도보투쟁 했을 때 모든 언론이 보던 건 딱 하나입니다. 이거 윤어게인이었다. 아 맞아. 네, 사실은 그 도보투쟁에서 무슨 메시지를 했는지 전혀 전달이 안 됐고 네, 맞아요. 이상한 아저씨들 와가지고 막 윤어게인 외치고 윤석열 만세 이런 거 외치고 네, 이런 맞아요. 것만 조명됐고 네. 이걸 당이 전혀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만 노정되고 나니까 어차피 또 해봤자 또 이걸로 보고 나간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명분도 좋죠. 이미 뭐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버렸는데 예. 그래서 사실 뭐 청와대 대통령도 없는데 갔던 사람들인데 뭐 의결됐다고 뭐 투쟁 안 하니까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이제 빼고 싶었는데 다행히 명분이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아니에요. 의결 되기 전에 취소했어. 그러니까 수년하겠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뭐 계속 확정인가 아닌가 약간 좀 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종 공지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제 집회 신고 안 해갖고 구호 못 외친 거를 보면 국힘이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국힘의 당직자들도 손을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 크다. 네. 왜냐하면 그런 건 당직자들이 챙겨야 될 사안이거든. 네.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해. 하면 당연히 뭐 그거와 관련해서 신고를 했어야지. 당직자들이 다 챙겨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게 크네. 야, 이거 뭐 어차피 보안이 망조가 단단히 들었는데 그러니까 긴장감도 떨어지고 내가 보면 당직자들도 지금 그냥 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하네. 이 당이 청와대 앞으로 가는 게 이제 패배 플래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황교안 전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살았거든요. 단식하고 거기서 천막 치고 거기서 맨날 아침 회의하고 그리고 이제 큰 선거 연달아 제고 그때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똑같거든요. 예. 그때도 막 지지자들 몰려 들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했지만 이제 결과가 안 좋았던 건데 약간 그때랑 같은 전철을 이제 반복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중에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90년대생 5명을 또 영입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또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시킨다고 하던데 뭐 자세하게 알 건 없고 뭐 이런 분들인데 이 뭐 의미 있어요? 이거는 누구야? 그리고 이분들은 이게 다 출마시키겠다는 건데. 예. 그 항상 나는 국민의힘이 문제가 많은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청년을 도구화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청년 어. 내세우잖아요. 맞죠. 앞세우고. 청년 파리하고. 예.
난 이게 가장 나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지방선거잖아요. 총선이나 대선이 아니라 지방선거에 이렇게 청년들 대규모 우르르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총알바지로 쓰겠다는 거고 예전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정치신이 뚫을 수 없는 지역구에 청년들을 이제 박아놓고 후보로 선출하면서 우리 이렇게 청년들 기회 많이 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장난질 치는 거가 진짜 있거든요. 나쁜 거지. 이제 이런 것들이 원래 보통 많이 하는 우리 그래도 좀 뭔가 젊어 우리 좀 청년들 우대해줘 이거를 좀 보여주기 위한 패턴 중에 하나인 거고 특히 저는 이번에 가장 재밌었던 게 조정훈 인재 영입위원장이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따뜻한 보수를 이야기하셨어요. 이 청년 5명을 영입을 하면서 이 두 번째 인재 영입인데 그래서 저는 전혀 따뜻하지가 않다. 어디가 따뜻한 거냐. 오히려 약간 이 신전대협 의장 같은 분들 보니까 뜨거운 보수다. 이거 굉장히 좀 오히려 중도 뭐 보수 포용 이런 따뜻한 게 아니라 청년들 중에서 가장 극우적으로 활동했던 사람 한 명 이렇게 앉혀가지고 보면 그동안 우리 당에 충성해가지고 이중대 활동 열심히 했으니까 자리 하나 주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조정훈 위원장이 예전에 이 당으로 갈 때 시대전환에서 넘어올 때 내가 이 국민의힘의 매기가 되어가지고 매기 효과를 일으키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지금까지 뭐 미꾸라지처럼 개파만 왔다 갔다 하고 미꾸라지 좋아요. 본인 지금 거의 약간 매운탕 되게 생겼어요 지금 거의 같이 추어탕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는 활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추어탕 좋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서 마포. 조정은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잠시 뒤에 출연할 최경영 기자라고요. 굉장히 좀 감정이 안 좋더라고요. 왜요? 네? 조정은 의원한테? 네. 왜요? 그 사무실이 지역구. 근데 저분은 뭐 대체로 감정은 안 좋은 상태니까. 네. 잘 들어. 아까 아시네. 잘 들어. 네. 최경영 기자한테 타겟 삼으면 걸리면 그냥 작살 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혹시 뭐 전할 소식 있으면 하나 정도만 더 좀 부탁을 드릴까요? 국민의힘의 전할 소식이요? 사실 워낙 엉망진창인 게 많아가지고 제일 재밌는 건 사실은 아까 김영남 전 의원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소위 소장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절연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결국 안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어쨌든 소장파란 사람들이 가가지고 부탁했는데 안 되니까 포기하겠습니다 말은 너무 웃기고 사실 이번 다가오는 선거가 총선이나 대선이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지선이니까 어떻게 되든 자기네 배지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아니를 대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똑시다 이분들이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내도 투쟁할 줄을 몰라 그냥 가고 읍소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번에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친한계도 거의 약간 희망이 사라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당은 이대로 쭉 이 황교안 전 총리 때 대표 시절하고 똑같이 반복하면서 한 큰 선거 3번 접으면은 그랬으면 돼가지고 무릎 꿇고 퍼포먼스 한번 하고 플래카드 들고 이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 붕업을 위해서 중량감 있는 국회의원들이 뭐 출마를 선언한다든지 뭐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방선거에서 유일하게 지금 국민의힘이 해올 만한 지역구는 대구 경북인 거잖아요. 지금 대구시장 후보들을 바글바글합니다. 뭐 지금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나가 있죠. 그렇지. 지금 추경호 전 뭐 의원도 나가 있죠. 지금 추경호는 거기 가 있고 다 지금 이진숙 그 전 방통위원장을 해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말고는 지금 후보가 없어. 후보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서울시장을 무슨 뭐 복면가왕처럼 하겠다라고 하던데. 이제 뭐 다 300명이 만들어가지고 배심원단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슈퍼패스처럼 6명은 따로 뽑아가지고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상 요식행위죠. 결국 핵심은 오세훈 현 시장한테 공천도 줄 거냐 말 거냐 이거 하나인 거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혹시 경선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손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국물만 떨어지는 거 보는 거죠. 만약에 오세훈이 본선에서 대표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그러면 공천 주겠죠. 근데 일단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이 일단 정무적으로 안 되는 것 같고 당 지도부가.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당원들이 결정을 할 때는 지금 짠물 당원들이 남은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한테 반감이 좀 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오세훈 시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오세훈 시장 본인 입장에서도 어차피 본선 나가서 질 거면 이대로 나가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하니까 이제 장동현 대표한테도 나를 세우면서 내가 내게 후보되면은 장 대표 선거 현장에 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쨌든 오 시장은 선거 이유를 바라보는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후보로 나가지 못해서 선거 패배하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장동현 대표가 지면 그 다음 당권 질 때 오 시장이 뭔가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계산이 서는 거죠. 그 혹시 그 주진우 의원 부산시장 나갑니까? 좀 나가게 어떻게 해줄 수 없을까요? 좀 해주세요. 간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정현 이 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이 계속해서 현역들한테 자꾸 프리미엄 안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딜레마가 그럼 박형준 시장 안 나간다고 치면 누가 나갈 건데 여기서 이건 주진우 의원이 나갔다가 만약에 지게 되면 배치 떼어줘. 서울 부산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장동현 대표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 격전지에서 어떻게든 될 만한 사람이 밀어내는 상황인데 주진우 의원 될것 같은데. 물론 후보는 될 수 있겠죠. 강직한 검사님. 너무 의도가 그렇지. 너무 의도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될 것 같아. 나가면. 난가하고 손들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발 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 출마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가능성도 너무 진심입니다. 왜 그러면은 보궐 나가려고요? 아니 국민의힘 정말 저희가 좀 약간 지지하는 입장이라서. 선거를 그렇게 쉽게 너무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신동욱. 네. 신동호 네 출마한대요? 서울시장을 본인이 나가고 싶어 하죠. 네. 나가고 싶어요? 당이 원하면 출마할 의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이 원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신동욱은 막아. 모르겠는데. 못 나오게 막으라고 신동욱은. 제가요? 왜? 네. 신동욱은 왜냐면 신동욱은 그 보궐도 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하죠. 뭐 서초 우리랑. 그러니까. 근데 신동욱 의원은 내가 보기에는 서울시장 얘기가 싫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이제 정치적 체급이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거잖아. 네. 서울시장 어쨌든 후보군으로 계속 거론이 된다는 것은 지금 초선 의원인데. 초선입니다. 네. 그런데 정작 본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최종적인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거는 본인이 원치 않을 거예요. 근데 또 이 신동욱 의원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기자는 정치하면 안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아무 말 대잔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나는 윤어게인 관련해서 항상 일관되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맞는 말이 윤어게이가 거리 조작을 항상 했어. 근데 항상 따라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전환길도 품어야지. 지도부 비판하면 안 되지. 같이 세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론인들 특유의 약간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대충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동욱 최고도 본인이 당권 팔아 속에서 누릴 건 누리면서도 맞아. 그렇다고 완전히 또 윤어게인을 찍히기는 싫은 거야. 그렇지. 서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양쪽에다 다 뭔가 해석될 만한 말들을 던져놓고 나서 네. 질문 받으면은 요거 골치 선택한 다음에 난 사실 그런 말 안 했는데요. 맞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앵커 하셨는지 잘 나오죠. 네. 네. 본인 입장에서는 뭐 경선이 됐던 뭐가 됐던 박빙의 차이로 경선에서 패배하는 게 가장 남는 정치적으로는 남는 장상이죠. 그렇겠죠. 본 후보가 정작되면 본인이 너무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마무리 짓기에 앞서서 우리 김용남 검사님 최근에 이병태 교수가 네. 총리급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그걸 지켜보는 김용남의 심경이 많이들 궁금한가 봐요. 덤덤하게 보고 있어요. 덤덤해요? 덤덤하게. 왜냐하면 그게 규제 합리화위원회라는 게 예. 이전 정권에는 규제개혁위원회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바뀌었죠. 위원장은 대통령이에요. 맞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부위원장 총리. 부위원장은 그 공직 쪽은 국무총리고 그렇습니다. 민간 분야의 부위원장이 한 명 있다가 이번에 3명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병태 교수는 그 전에도 보면 뭐랄까 이게 기업 편이라기보다는 기업 회장 편이야. 명백히. 사실은 뭐 어떤 기고하는 글의 내용이라든지 발언 내용 보면 뭐 네. 정치적인 거는 여러 논란을 이미 나왔고 네. 그래서 저 인사의 의도는 뭘까 내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 궁금하다. 근데 박용진 전 의원은 이른바 삼성 삼성 저격수. 저격수로 활동을 했던 예.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삼성맨이 한 명 들어가 있고. 삼성 출신이 한 명 네. 있고 네. 근데 기업 회장들 입장에서는 네. 본인들이 아쉬운 얘기를 전달할 통로가 있으면 좋잖아요. 매번 대통령 뭐 공식 선상에서 만나는데 거기서 민원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편하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창구 역할. 그런 역할이 주어진 거 아닌가?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게 재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법안 중에 하나죠. 그렇겠죠. 지금 이미 통과된 네. 상법 개정안도 다 반대했었지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한쪽에선 계속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회장들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상속세도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런 얘기를 편하게 좀 이것 좀 어떻게 추진해 봐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창구의 의미에서 총리급 부위원장의 한몫 차지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그런 창구 역할을 못 하거든. 그런 역할. 그러니까 저보단 적임자지. 그런 적임자. 면에서 잘된 인사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와. 이렇게 얘기해야 내 속도 좀 편하지. 그러지 않아? 아직도 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연락은 아직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입에서 피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